네, 안녕하세요. 빨강 더블체크맨 곽 부장입니다. 지난 25일 날 대우조선해양이 유상증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을 좀 잘 아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 근본 유상증자가 어, 오히려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주식을 또 잘 모르시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상증자 하면은 주식 가치가 희석이 되고 그로 인해서 주식이 빠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고민을 한다고 이렇게 또 메시지를 주시고 이래서 제가 한번 큰 문제 없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이 관련해서 이 대우조선해양의 메리트 있는 가격대는 어느 시점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우조선해양이 유상증자 결정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상증자 결정을 했는데 어, 통상적으로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기존 주주한테 주식을 주고 회사가 원하는 자금을 조달하는 주주 배정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또 기업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일반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기존 주주한테 주식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그 신주에 대한 물량이 해소가 안 될 때는 이제 일반 공모 기존 주주가 아니지만은 주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신주를 물량을 해소하는 그리고 회사는 자금을 조달하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근본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크게 볼까요? 삼자 배정 유상증자입니다.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의 유상증자 발표는 114억 정도 규모의 자금을 주식으로 주식으로 조달하는 자본화시키는 유상증자라는 거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는 겁니다.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주식을 주고 회사는 자본을 확충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주 발행가가 대우조선해양 신주 발행가가 4350원입니다. 4350원. 현재 가격보다 대단히 높은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가격이 22,050원인데요. 4350원에 발행가를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 뭐랄까 신주 발행가를 높게 하면은 기존에 뭐 부채가 있다면은 부채를 주식으로 싸게 주식을 주고 현금을 많이 조달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가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주식을 받는 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회사가 돈이 없으면은 만약에 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채권 회수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주식으로 바꾸면은 현재 22,050원이기 때문에 뭐 다마 반이라도 주식을 통해서 채권 회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걸로 해석이 근본 대우조선해양의 유상증자는 해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뒷단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요. 어쨌건 뭐 납입일은 뭐 10월 19일이고 신주 상장 예정일이 11월 4일입니다. 결론적으로 11월 4일이 되면은 주식이 발행이 되어서 시장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니까 주식 가치가 희석이 돼서 주식이 예, 조금 더 지금도 빠지고 있지만은 그때까지는 주가가 힘을 발휘하고 위로 쭉 올라가기는 이론상으로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시장에서 또 다른 긍정적인 해석이 나와서 주가를 또 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준일을 11월 4일, 올해 11월 4일 신주 상장 예정일, 상장이 되면은 그때 이후에 대우조선해양의 성장성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3자 배정의 근거 목적을 한번 볼게요. 예. 자, 3자 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 규정이라고 해서 목적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핵심 여기 있습니다.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자본 확충. 쉽게 말씀드려서 회사가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거죠. 그죠? 느낌 좀 오시나요? 부채를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3자 배정의 대상자, 3자 배정의 대상자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기존 일반적인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케이스에서 조금 다른데요. 투자자, 신규 투자자 개념이 아니라 회사채 투자자라고 나옵니다. 회사채. 자, 회사채는 채권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면 부채라는 거예요. 어쨌건 이 회사채 투자자 대상으로 해서 주식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배정 주식 수가 28만 주, 28만 2,156주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하고요. 뒷단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마도 그 주식을 잘 아시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상증자 발표했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안 들여다보시면은 이거 큰일 났다. 유상증자 발표. 주가 또 내리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조금 주식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 저 같은 사람들이죠. 사람들 내용 읽어봅니다. 큰 무리수가 없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의 단일가를 좀 살펴봤습니다. 자, 시간의 단일가라는 것은 시장이 지난 금요일 날 오후 3시 반 장 종료 후에 시장이 끝나고 난 뒤에 시간의 단일가에서 급락이 나왔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오히려 종가 대비해서 50원 0.23%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밑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거는 악재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내용상으로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좋은 거고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장기적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이 또 시장에 추가로 또 상장이 되는 거니까 수급적인 요인은 안 좋을 수 있겠구나라고 또 악재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지금 좀 부적합해요. 어쨌건 자, 근본 유상증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대우조선 출자 전환 참여하지 않은 회사채 투자자 대상 주식 청약입니다. 회사채는 과거에 대우조선해양이 어려울 때 채권을 들고 있었던 투자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자, 읽어볼게요. 대우조선해양은 출자 전환에 참여하지 않은 회사채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13일, 10월 13일, 14일 날 주식 청약을 받는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앞서 지난 27년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한 사채권자 집회에서 이 사채권자라는 것은 회사가 회사 정리 절차에 들어있는 경우에
경우에 이 채권자들이 참여를 해서 회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집회를 사채권자 집회입니다. 집회에서 회사채 보유분 50% 이상을 회사채 갖고 있는 50% 지분을 이상을 주식으로 출자 전환기로 주식으로 바꿔주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회사채 7,051억 원 규모가 주식으로 출자 전환됐고요. 아직 출자 전환에 참여하지 않는 회사채 규모가 114억가량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채를 갖고 있는 채권자는 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돈을 받기 어렵게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식으로 바꾸어서 주식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회사가 살아나면은 주식을 팔아서 채권 회수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 채권자도 있을 것 같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곡히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한 채무자인 대우조선해양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쨌건 전체 회사채 채권 중에서 7,051억 원 규모는 이미 주식으로 출자 전환되어서 주식으로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출자 전환에 참여하지 않은 회사채 규모, 대우조선해양 입장에서 부채 114억 가량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17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주식 청약을 받았지만 개인적 이유로 출자 전환에 참여하지 못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 청약 절차를 추가 실시하게 됐다며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으신 투자자께서 기일 내에 주식 청약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당부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대우조선해양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부채가 줄어들고 주식으로 준다는 것은 채권자는 더 이상의 채권자가 아니라 주주가 된다는 거죠. 주주가 된다는 것은 주식이 망하면 전액을 다 손해를 봅니다. 주식이 올라가면은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회사가 경영을 추후에 잘 못해서 망할 경우에는 이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 단 한 푼도 채권이 없기 때문에 이 채권자로서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라는 말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한 내에 주식 청약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거는 제발 우리 회사의 부채를 좀 줄여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기까지 한번 우리 주식 이렇게 전반적으로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조금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조금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근본 유상증자는 신규로 대우조선해양이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하는 케이스가 아닙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주주 배정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근본 유상증자는 과거에 대우조선해양이 회사 정리 절차에 있었던데 이 사회적 가치가 훨씬 더 높다라는 판단하에 기업 회생 절차를 밟은 거죠. 그때 회사의 부채를 탕감시키기 위해서 채권자에게 주식을 주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7,051억 원 규모의 회사채 채권자가 부채를 탕감해주고, 어떻게 보면 탕감해주고 주식으로 받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 개인적인 사유로 114억 원 규모의 회사채 채권자가 이 출자 전환에 참여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출자 전환이 되면은 대우조선해양은 회사채 114억 원의 부채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줄어들면은 회사는 재무 건전성을 더 확보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회사가 부채를 재무 건전성을 추가로 확보했을 때 그럼 대우조선해양의 주가 상승은 어떤 부분에서 신주 상장 후에 나올까요? 성장성 부분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견딘다. 어차피 회사가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단기적으로는 주식이 추가로도 상장이 되는 거니까 주가가 빠지는 걸 용인하지만은 중장기로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회사가 부채를 줄이고 회사가 또 열심히 일을 하면은 회사가 다시 또 기업 가치가 올라가서 내 주식도 손실을 회복하고 수익이 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뒤져봤는데요. 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해석한 조사 분석제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 대우조선해양의 LNG 업황 둔화 속에서 피인수 효과 기대로 인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다. M&A 관점에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대우조선해양이 피인수, 이제 누군가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 좋은 회사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가치는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SK증권에서 나온 건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한국조선해양으로 피인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그죠? 예, 이 합병을 해서 신설된 회사죠, 그죠? 이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으로 피인수 인수가 된다는 거죠. 다만 액화천연가스 LNG 업황 둔화로 인해 주가 강세가 이어지기는 힘들다. 이 부분이 해결되어 있죠. LNG 업황 둔화로 인해서 강세가 이어지기는 지금 힘들다는 얘기예요. 근데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했습니다만은 목표가는 이렇게 상향 조정을 했어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자, 볼게요. 자,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공사 차질로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3분기 실적이 1조 6천억, 103억 정도 기록을 하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공사 차질이 있었지만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인도량으로 고정비 부담이 커져서 수익성 악화는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 좋지 않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업황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LNG 업황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회사의 어떤 고정 비용 이런 부분이 좀 안 좋아서 좋지 않다는 거죠. 공사 차질, 고정비 부담 이래서 수익성이 안 좋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 LNG 공급 차질이 해소되면서 업황이 둔화되는 점도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뭐 안 좋다는 거죠. 그죠? 결론적으로 LNG 업황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좋지 않다는 거고, 최근에 이제 미국의 허리케인 상력으로 생산 차질이 빚어졌던 북미 지역과 유지 보수에 나섰던 호주 지역의 생산 설비에서 재가동이 시작되면서 업황이 둔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현대중공업 그룹은 현대중공업 그룹으로의 편입 기대감은 유효하다. 오는 4분기 안에, 4분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4분기 안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기업 결합 심사가 확정될 전망인 가운데 승인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기대감을 반영해 PBR이 0.6배로 상향 조정한다. 가치를 높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기업 결합 심사가 확정될 전망이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그룹에 이제 편입이 되려고 하면은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서 기업 결합 심사를 통과시켜 줘야 돼요. 이 부분이 지연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4분기 때에 전망이 된다, 확정될 전망이 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기업 가치는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거는 뭐 생산을 차질이 있었다, 유지 보수 비용이 더 많이 나왔다, 그리고 LNG 업황이 좋지가 않다,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했는데, 안 좋다고 해석했는데 현대중공업 그룹의 편입 기대감이 유효하기 때문에 투자는 좀 잘 모르겠는데 목표가는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올리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요거는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했고요. 또 다른 조사 분석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큰 흐름을 보고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3월부터 시차를 두고 거의 모든 전 세계 국가들은 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람들의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했었다. 이로 인해 소비가 침체되면서 국가별 LNG 수요는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유럽에서는 올해 상반기 천연가스 소비량이 지난해보다 7% 줄었지만 LNG 수입량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보인 것으로 IEA에서 말하고 있다. 이 코로나19가 여전히 위세를 발휘하고 있는 가운데 계절적으로 LNG 수요가 높아지는 가을과 겨울로 접어들면서 LNG 선 운임은 최근 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네, LNG 선 운임은 최근 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조선소들은 LNG선 인도량을 2020년에 36척, 2021년에 52척을 인도할 예정이다. LNG선 인도량이 아까는 지연됐다고 얘기했는데요. 이 부분이 이 조사 분석자는 올해 36척, 내년에 52척을 인도될 예정이다. 2022년에 인도량은 23척, 2023년에 인도량은 13척 잔량들이 계획되어 있다. 추가적인 LNG선 수주량이 늘어나면 한국 조선소들의 2022년, 2023년까지 인도 계획량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LNG 수요는 매우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국가별 LNG 개발 및 투자 움직임은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 달이 채 안 되는 사이에 LNG 액화 기술 최강 기업인 에어 프로덕션은 카타르와 LNG 액화 기술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모잠비크와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러시아 야말에서도 LNG선 발주 계획을 다시 언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 조선소들은 LNG선 수주 잔량이 소진됨에 따라 LNG 선박에 대한 공급 부족 현상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자, 계절적으로 LNG 수요 증가의 시기와 맞물려 LNG선 운임 상승 맞아볼게요. 은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한국 조선소들의 LNG선 대량 수주가 곧 임박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카타르 LNG와 더불어 러시아 야말 LNG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여러 회사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다. 조선 3사 중 2022년 LNG선 인도 슬롯이 가장 여유가 있다는 점에서 연말까지 가장 많은 LNG 선 수주가 기대가 된다. 자, 두 조사 분석자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조사 분석자는 LNG 선박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이거는 추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위에서 조사 분석자 목표가를 올리면서 전반적으로 LNG 업황 자체가 좋지는 않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그룹으로 편입 기대감이 유효하고, 이 부분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기업 결합 심사가 확정될 경우에 4분기에 확정될 경우에 대우조선해양 기업 가치는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은,
아, 이런 거죠. 대우조선해양의 유상증자는 부채 비율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조치다라고 회사 입장에서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신주가 상장이 된다는 것은 주식수가 많아진다는 거니까 주식 가치가 희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빠지고 난 뒤에는 주가가 반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등.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과제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매출액에 대한 컨센서스를 한번 볼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9년 4사분기 때부터 올해 컨센서스 예측치를 한번 보면은, 자, 영업이익이 2019년 작년 4사분기죠. 1546억, 올해 1분기 때 2790억. 이렇게 증가됐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의 주가는 영업이익 개선 측면에서는 상승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2분기 때 734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3분기 때의 영업이익은 500억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올해 4, 4분기 때의 영업이익도 줄어듭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는 2019년도에 1546억이었죠. 근데 올해 1분기 들어와서 이렇게 올랐어요. 2790억. 근데 이게 반토막 이하로 또 떨어졌어요. 이렇게 734억. 그리고 추가로 더 떨어진다고 컨센서스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빠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11월 4일 이후로 해서 대우조선행의 추가 매수 포인트라든가 신규 매수 포인트는 이러한 부분이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겠죠. 이 포인트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어차피 기업은 채무가 감소가 되고 재무 건전성을 추가로도 확보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가는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기간을 올해 11월 4일 이후로 해서 매수 타이밍을 보셔야 되고, 이거는 단순하게 매출액의 추이를 본 거잖아요. 매출액 영업이익의 추이를 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하나 더해서 올해 4, 4분기에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한 450억 정도 이상하는 4, 4분기에 유럽 쪽에서 유럽 연합에서 기업 결합 심사 결과가 나와서 현대중공업 그룹에 대우조선해양이 편입된다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대우조선해양은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죠?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분기 실적 발표 후에 3분기와 4, 4분기 때 기업 이슈로 인해서 주가는 바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한 차례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매출액과 영업이 LNG 선박 수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지금 부채 비율을 한번 좀 볼게요. 자, 현재 그 안정성에 대해서 대우조선해양은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지금 보시면은 자, 첫 번째 항목이 유동 비율이고 두 번째 항목이 부채 비율입니다. 첫 번째 항목이 유동 비율이고 두 번째 항목이 부채 비율이에요. 그죠? 그래서 작년 4, 4분기 때 유동 비율이 136%, 자기 자본 대비해서 136%의 유동 비율을 가지고 있고 부채 비율은 200%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나 한번 볼게요. 조금 높아졌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유동 비율이 작년 4, 4분기에 136%, 142%, 162%, 144% 조금 개선됐죠. 그리고 부채 비율은 어떻게 됐죠? 200%, 200%, 181%, 175%. 그러면 요번에 유상증자
회사채 투자자, 기존 회사채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유상증자를 하면은 부채 비율은 더 낮아지겠죠. 그죠? 네. 그게 이제 긍정적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핵심 책으로 또 넘어가 볼 필요가 있는데, 대우조선해양의 현재 위치는 이 성장성과 수익, 매출과 영업이익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수급과 차트는 아직 많이 개선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한번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재무진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성이 제일 중요한데요. 수익성도 수익성이지만은 현재 지금 매출액 3년 이평선과 매출액 1년 이평선의 추이를 보시면은 역배열로 가고 있습니다. 매출액 3년 이평선과 매출액 1년 이평선이 역배열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출액이 개선되어서 죄송합니다. 매출액 1년 이평선이 이렇게 3년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개선책이 나와줘야 돼요. 이 부분은 유상증자 끝나고 난 뒤에 기업 업황이나 회사의 어떤 신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의 영업이익률도 보시면은 올해 2분기 때 바닥을 찍고 조금 나아지는 듯 했는데 다시 떨어졌어요. 그리고 주가가 나아지는 듯 했는데 이렇게 반영을 한 거죠. 그죠? 그리고 다시 떨어지고 있는 거죠. 주가는 조금 더 조정 가능성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을 좀 해석을 좀 해드리면 현재 구간은요 별로 좋지 않은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없는 구간이고 상승 추세 회복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서 이 중장기적으로도 하락 추세가 전환된 상태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주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흐름상으로 봤을 때만. 그리고 수급적 요소도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가가 올해 8월 한 초순까지는 매수를 했었는데 그래서 조금 올라왔었죠. 여기 보시면은 매수를 해서 주가 좀 오른 척 했는데 주가가 다시 외국인들이 팔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 달부터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이 단기적으로도 5일간의 외국인의 소량 매도가 또 있었고 기관은 일주일간에 또 소폭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계속 팔았으니까 지난 한 달간 4주간도 계속해서 매도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이 수급 상태가 좋지 못한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상증자 발표를 해서 기업이 채무가 감소가 된다는 것은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거니까 좋다. 그런데 주가가 주식이 신규로 상장되는 거니까 신규 상장 시점에 이후로는 주가의 물량이 커지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주가의 하방기에서 확보해주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LNG 업황이 좋아야 되는데 좋지가 않다. 그런데 희망은 있다. 그게 뭐죠? 앞으로 LNG 선박에 대한 수주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니까 우리가 또 중국보다 경쟁력이 있으니까 수주가 들어오면은 업황 회복은 전반적으로 나아질 것이다 보는 거죠. 거기서 4분기 때 유럽 쪽에 보시면은 4분기 때에 유럽 연합에서 기업 결합 심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주게 되면은 통과시켜주게 되면은 현대중공업 그룹의 편입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기업 결합 심사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되고 3분기 실적 발표 후에 4분기잖아요. 이제 그때의 상황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급적인 현상을 외국인들이 들어오는지 기관이 들어오는지를 보시고 이 분할 매수에서 단가를 맞출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갖고 계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이제 트레이딩 관점이 대응하시는 분들은 손절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슈를 해석을 해서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 3분기 실적 발표하고 4분기 때 실적은 안 좋지만 4분기 때 이슈가 있으니까 그 즈음에 3분기 그러니까 지금 9월 27일이니까 10월 15일에서 한 11월 뭐 12월 그 사이에 저점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을 제가 잘 안 보는데 차트는 후행적 관점이라서 제가 잘 안 봐요. 안 보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되느냐. 요거는 하나의 어떤 뭐 흐름 정도만 파악하는 거라서 정확하게 맞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피보나치 수요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주가가 지금 현재 22,050원인데요. 통상적으로 보면은 여기 요 자리 한 18,000원대 정도 될 겁니다. 요 밑으로 빠지면은 이 피보나치 수열은 이제 반등의 어느 정도 시점에서 반등의 의미가 있느냐 이걸 보는 건데 요 가격 밑으로 18,300원 밑으로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주식은 완전히 하락 추세로 접어들기 때문에 손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3분기 때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의 기업 결합 심사가 확정이 되면은 합병할 수 있잖아요. 피인수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슈가 있고 또 신규 상장 후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LNG 선박 수주 환경에 대한 부분에서 LNG 선박 수주가 내년에도 수주가 이어진다면 오히려 역으로 좀 해석해서 지금 계속 보고 계시다 18,300 밑으로 빠지면 어느 시점 즈음에는 오히려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2016년 올해 하반기를 접어들면서 이 관련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관련 기사는 시장의 관심을 모아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관련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고 손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관심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대응하시면은 오히려 대우조선해양에서 손실을 회복하고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견 있으신 분들은 뭐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제가 좀 해석을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좀 도움 좀 됐으면 좋겠고 너무 이 근본 유상증자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료 카톡방 안내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업 이슈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주식 투자 정보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캐치하셔서 꼭 깨알 같은 성공 투자를 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무료 카톡방에 영상 아래 게시판에 링크 되어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